안녕하십니까. 이쁜 여성의원 원장 신봉교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병원 질성형 잘하는 병원 선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병을 선택하는 게 뭐 다양한 선택을 하실 수 있지만 그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런 5G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이 넘쳐나는 바람에 투마치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아서 선택하는데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저희 병까지 찾아오기가 너무 힘들었다, 어떻게 광고를 또 많이 안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뭐 특정 병원에 뭐 많은 환자분이 찾아가고 쏠리고 하는 것들도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각 개인에 맞는 다양한 수술 방법들이 있어서 또 그 각 개인에 맞는 좋은 수술들을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지금 이런 정보가 많은 상황에서 오히려 그 자기한테 맞는 수술 방법이나 또 그 효과가 더 좋은 방법들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받지 못하고, 또 일부 과다하게 노출된 정보에만 현혹되어서 자기한테 불필요한 수술이나 또 받지 말아야 되는 시술들이나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방법들에 오히려 더 노출되는 어떤 상황들이 생겨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그 병원이나 의사나 또 시술 방법이나 수술 방법들에 대해서 자기한테 맞는 방법들, 또 맞는 병원들을 찾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린다기보다는 환자분들 입장에서 또 병원 입장은 어떤 건지 나눠서 제가 병원 찾는 요령들, 또 자기한테 맞는 수술 방법을 찾는 요령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선택은 결국은 수술 선택이 되겠습니다. 이 병원 선택은, 질상형에서 병원 선택은 어떤 수술을 받느냐, 수술 선택인데요. 수술 선택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수술 의사한테 받느냐, 수술 의사 선택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수술 방법으로 받느냐 하는 선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보면, 수술 의사를 우리가 질성형 병원 선택을 할 때 수술 의사는 어떻게 자기한테 맞는 수술 의사를 선택하느냐, 결국 좀 더 수술을 잘 하시는 분에게 수술 받고자 하는 생각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수술 의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첫 번째는 어떤 전문이냐, 어떤 과목 전문이냐, 이게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질을 수술하는 거라서 어떤 과목 전문이냐, 지금 현재 질성형을 하시는 선생님들 대부분은 산부인과 전문이시고요. 산부인과 전문의가 제일 많으시고, 그 다음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 일반외과 선생님이 좀 계시고요. 비뇨기과 선생님은 방광 쪽 수술을 하시기 때문에 질점막의 천정에 해당되는 방광 쪽에 관련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또 질성형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일반외과 선생님 중에서는 직장 쪽 직장요나 직장 수술을 하다 보면 질바닥이 질점막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또 질성형을 같이 좀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런 전문의가 아닌 비전문의도 아주 드물게 질성형만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긴 합니다. 여기서 제 입장에서는 저는 산부인과 전문이기 때문에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수술 받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비뇨기과 선생님이든 일반외과 선생님이든 비전문의 선생님이든 또 수술을 잘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증하셔서 찾아가시면 되고, 그래도 질 쪽 수술을 하는 거라서 산부인과 선생님에게 가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산부인과 선생님이라도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겠지만, 일반인들이 봐서 수술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구별할 수도 없고 알 수가 없는 일이라서, 같은 산부인과 선생님이지만 질성형을 주로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일반인들이 선택하는 요령 보면 산부인과 선생님 중에
산부인과 선생님이라도 수술을 하실 때 얼마나 경력이 되는지를 따져보는 게 필요하고요. 이 경력 중에서 수술 경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려면 산부인과 선생님 중에 부인과 수술, 상과 수술로 나눠볼 수 있는데, 상과 수술은 수술해보다는 상과 진료 경험하고 부인과, 그래서 산부인과라고 부르죠. 상과는 뭐냐면 출산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출산 관련해서 사실은 자연분만이나 제왕절개나 이 출산을 제 생각엔 한 1000건 이상, 자연분만도 1000건 이상, 제왕절개도 1000건 이상 하신 분이 결국은 질성형에 대해서 이해도가 더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기를 많이 받아본 분이 더 유리하겠죠. 근데 이제 아기만 많이 받는다고 질성형 잘하는 건 아니지만, 질성형 잘하는 선생님 중에는 출산에 관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부인과 수술은 뭐냐면 뭐 자궁 근종 수술이나 자궁 수술이나 기타 뭐 자궁에 관한 암 수술이든 난소 수술이든 부인과 수술, 결국 자궁 수술이나 자궁 수술 경력도 많으면 좋고요. 이것도 한 1000건 이상 되면 좋은데 이 정도 경력을 쌓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 부인과 수술 중에 또 포함되는 게 질재근 수술이고요. 그거를 나눠보면은 질전벽 성형, 방광류 수술이나 질후벽 성형, 직장류 수술이나 그런 질 쪽의 재근 수술이나 질 성형 쪽을 수술을 한 경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선생님 중에도 상과 경력도 있으시고 부인과 경력도 수술 건수가 많이 있는 분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다양한 수술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과 수술에 대한 노하우를 가질 수 있으시고요. 그러나 이런 경력이 많다고 해서 다 수술을 잘하는 건 아니고, 수술은 타고나는 거라서 원래 그냥 잘하시는 분은 잘하십니다. 제가 봐서는. 못하시는 분은 뭐 1000건 만건을 해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일반인들이 이 수술을 잘하시는지 못하시는지 선생님을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특정 선생님들을 평가하실 때 그분이 과연 자연분만은 몇 건을 받았는지, 제왕절개 몇 건 하셨는지 이것도 좀 챙겨 보셔야 되고, 부인과 수술도 이런 경력이 좀 있으신지 이게 기본적으로 챙겨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상과 출산이나 제왕절개 자연분만 한 3,800건 정도를 했고요. 부인과 수술도 제가 한 1,500건에서 2,002건 이상 수술한 경력이 있습니다. 비뇨기과 선생님이나 일반외과 선생님은 이런 일은 하시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 경력은 없고요. 비전문의 선생님은 뭐 전혀 이런 일을 하시진 않았죠. 출산을 받거나 자궁수술 하시진 않아서 이 방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요 질성형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선생님들은 대개 보면은 수술을 안 하시고 시술을 하시고요. 주로 이물질을 질에 넣거나 하는 그런 간단한 시술을 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주로 고무줄 넣는, 필러나 고무줄 넣는 선생님들이 많으십니다. 제가 봐서는 산부인과 선생님이 하시는 게 더 맞고요. 수술 의사는 어떤 전문이냐 챙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술 방법, 병원 선택에서 수술 방법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술 방법은 병원 선택하실 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수술 방법은 이게 정확한 수술이냐 아니면 간단한 시술이냐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수술은 이거는 뭐 그냥 진짜 수술입니다. 진짜 수술. 질성형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보통 입번이 수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술을 크게 그냥 많이 전 부위를 하느냐 아니면 입구에 살짝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수술이 있어서 부작용이나 효과나 이런 것도 다 다르고요. 여러 가지 이 수술들이 나눠집니다. 사실은 질성형에도. 시술은 뭐가 있냐면은 대표적인 게 질필러. 질필러 자체는 사실은 이거는 약간 좀 금지된 일에 속합니다. 이게 필러를 맞다가 사망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런 일이 좀 빈번했는데 요즘은 좀 적게 발생하지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질필러 자체는, 질의 필러를 주입하는 자체는 지금 약간 뭐 금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필러 시술도 있고, 또 질에 레이저를 쏘여서 열을 가해서 질의 변화를 약간 유도하는 레이저 시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이물질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물질에는 실리콘 볼 넣는 분도 계시고, 또 고무줄을, 실리콘 소재의 고무줄을 질에 둘러서 질에 조임을 주려고 시술하는 분도 계신데, 이 수술하고 시술에 따른 효과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질성형 병원 선택하실 때 되게 보시면 수술을 주로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고 시술만 하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실 때 이런 차이를 알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수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물질을 질에 사용하는 것을 극히 혐오하는 편이라서 저는 시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술만 해드리지만, 환자분 선택하실 때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서 왜 수술을 선택하고 왜 또 시술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어떤 정보를 받고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시술과 수술에 대해서 의사들이 수술만 하는 선생님은 수술만 한다든지, 시술만 하는 선생님은 시술만 한다든지, 같이 하는 분은 또 같이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 그 다음에 환자 입장에서는 왜 수술을 선택하고 왜 시술을 선택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또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선택을 할 때 이제 질성에 대해서 수술과 시술 방법으로 나뉠 수 있고요.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은 또 왜 수술하시는지, 또 시술하시는 선생님은 왜 시술하시는지, 근데 환자는 또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지, 그 효과 장단점 뭐 이런 거를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걸 구분해서 설명 들으시면은 자기가 받아야 되는 어떤 질성에 대해서 더 좀 명확하게, 정확하게 좀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 종류는 질이란 거는 질 천정이 있고 질 바닥이 있고 여기 자궁이 있으면 질 위에는 또 방광이 있고 요도가 있고 직장 항문이 있고 직장이 이렇게 있으면, 질의 천정을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 질의 바닥을 수술하는 방법이 있어서, 질의 천정을 수술하는 방법을 요거를 전질벽, 후질벽이라고 그래서 방광질 근육을 좁히는 전질벽 성형이 있습니다. 전질벽 성형이 있고, 바닥을 바닥 질 점막 근육을 좁히고 직장 근육이나 요 입구 쪽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해서 축소하는 후질벽 성형이 있습니다. 후질벽 성형을 질성형이라고 그러고, 이걸 이쁜이 수술이라고 그러고요. 전질벽 성형은 방광요나 방광 탈출을 때 수술하는 방법으로, 이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이 많지는 않으시고, 요실금도 개선 효과가 있지만 수술이 까다로우니까 하시는 선생님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희 병원은 전질벽 성형, 후질벽 성형을 다 하고 있어서 그거를 위아래를 다 한다고 해서 3차원 질성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3차원 질성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수술 효과는 뭐 3차원 질성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수술에는 질에 있는 근육들을 다 좁히거나 입구를 잘라내고 또 꿰매거나 하는 이쁜이 수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수술은 질 천정을 하느냐 질 바닥을 하느냐에 따라서 종류를 나눠볼 수 있고요. 시술에는 일단 말씀드린 필러, 그 다음에 레이저, 요즘 뭐 비비브라고 많이 나오는데, 레이저로 질에 열을 가하는 시술이고요. 또 고무줄이나 고무줄, 엠슬링, 뭐 임플란트, 뭐 아니면 뭐 탭, 여러 가지 이야기로 뭐 고무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실리콘 볼을 삽입해서 질에서 뭐 약간 자극감을 주려고 뭐 양귀비 수술이네 하는 시술들이 있고요.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술과 시술을 어떤 병원에 가면은 어떤 선생님은 이걸 주로 하고요. 어떤 병원에 가면 전통적인 수술을 주로 하시는 선생님이 있고, 어떤 병원 가면은 오시는 환자분에 따라서 그냥 수술도 권유했다가 시술도 권유했다가 짬뽕으로 하기도 하고, 뭐 환자 맞춰서 그냥 또 해주시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되게
병원을 가시면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하는 거를 주로 해주게 됩니다. 잘하는 게 수술을 잘하시면 수술을 주로 해주시고 시술을 잘하시면 시술을 주로 해주시는 병원이 많은데 의사 선생님들이 이 수술을 하시느냐 시술을 하시느냐가 이렇게 좀 나뉘는 이유는 지금 수술하시는 선생님이 거의 없으십니다.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많이 줄었고요. 요즘은 대부분이 시술하시는 선생님이 많으십니다. 시술하시는 선생님이. 시술 효과가 좋아서 그러냐 하면 그게 아니고요. 이런 수술과 시술을 해드리는 데 있어서 각각 입장이 있는데, 입장은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수술은 진찰하고 어떤 수술을 해야 될지에 따라서 환자분한테 설명드리고 그 수술을 하는 시간, 결국 그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이런 수술을 정확하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이 수련 기간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수술을 잘하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그 잘하는 수술을 환자분한테 직접 해드리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려서 하루에 수술할 수 있는 수술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 제한이 있습니다. 진짜 수술을 길게 하거나 뭐 저 같은 경우는 2-3시간 수술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하루에 한두 번밖에 수술을 못 해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긴 시간을 투자하지만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수술도 너무 힘들고요. 일단 그 다음에 수술해 드릴 수 있는 환자분도 너무 숫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같은 시간 일을 하시고 숫자가 적어지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입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수술을 하시게 되면. 또 하나 문제는 이 수술 후에 회복 기간에 대한, 수술하게 되면 회복 기간이 보통 6주에서 한 8주 걸리기 때문에 평균 6주라고 하시는데, 이 6주 동안 환자분을 케어해야 됩니다. 회복기 케어가 신경이 많이 씁니다. 뭐 통증이나 출혈, 뭐 여러 가지 뭐 냉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데 대한 관리가 신경이 많이 쌓여서 이런 수술을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수술을 환자분을 매일 한 분씩 계속 해드린다 치면 해외여행을 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실 수도 없고 술도 드실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또 환자가 뭐 밤중이라도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하신 분이 이런저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 자기 그 시간과 여러 가지 생활까지도 많이 할애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이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런 수술하기가 결국은 꺼려집니다. 감수해야 되는 일이 많이 생기는 거죠. 수술을 하기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술할 수 있는 분도 하루에 제한되고, 거기다가 수술해드린 분에 대해서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고생스러운 일을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수술을 이제 좀 꺼리게 돼서 자꾸 수술하시는 선생님이 줄어들게 되었고요. 저처럼 전질비역 성형과 후질비역 성형을 20년 전에는 해드리는 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저 혼자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요즘은 전질비역 성형, 후질비역 성형, 이렇게 3차원질 성형 같이 3차원질 성형 하시는 선생님은 거의 없어졌고요. 저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시술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정말 간단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시술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진료에도 시간이 많이 들지가 않고요. 그리고 단위 시간당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시게 되면 이 시술 건수가 수술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시술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2시간 전후로 수술 한 건당 시간이 소요된다고 치면, 시술은 보통 뭐 20분 소요된다고 치면 뭐 질필은 5분이면 낫죠. 하루에 시술할 수 있는 건수가, 이 선생님이 한두 건 수술하실 때 이 선생님은 뭐 10건에서 많으면 20건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수술 비용이나 시술 비용이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선생님이 수술을 하시겠습니까? 다 시술을 하죠. 이게 간단하기 때문에 뭐 간단하고요. 또 하나 편한 거는
회복 기간이 극히 짧습니다. 회복 기간이 뭐 필러 같은 경우는 금방 회복되고요. 보통 1주에서 뭐 늦어도 한 3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환자분 뭐 통증이나 추리나 이런 데 대해서 케어에 대해서 사후 관리에 대해서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술만 하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해외여행을 가셔도 되고 저녁에 술을 한 잔 드셔도 되고 뭐 음악 연주를 가셔도 되고 영화를 보러 가서도 아무 전화 받을 일 없이 자기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이 올라가죠. 삶의 질이 올라가고요. 수술 건수도 많아서 일단 수입도 더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도 더 많이 할 수 있고요. 광고도 더 많이 하니까 또 환자가 더 많이 오시고요. 이러다 보니까 다 지금은 시술을 하고 계시지 수술을 어렵게 하시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의사 선생님 입장이고요. 환자분 입장에서는 그럼 의사 선생님들 입장을 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수술과 시술이 좀 나뉘는구나. 그럼 환자분 입장이 있는데요. 환자분 입장은 병원 선택하실 때 수술이다 하면 막연하게 너무 두렵습니다. 예, 수술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고요. 이 수술이라는 게 먼저 통증이나 다른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자기가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회복 기간이 너무 길고 회복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된다는 그게 환자분 입장이에요. 그래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꺼려집니다, 이게. 예, 감수할 게 많은 거죠. 반면에 시술은 일단 통증이 없고요. 통증이 없고 너무 간단하고 빨리 끝나고요. 병원에 오래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환자분도 시간 투자를 별로 안 하셔도 되고 빨리 회복하니까 빨리 성관계를 가질 수가 있고 배우자에게 또 그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이렇게 불편을 끼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아주 뭐 이거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들을. 그래서 이 방법을 먼저 선택하게 되는데 병원 가서도 되도록이면은 수술 안 받고 시술 받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죠.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제 의사 입장하고 환자 입장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입장만 듣고 생각하면 뭐 다 시술 받는 게 좋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술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이 뭐가 없는지는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효과를 생각해서 수술을 할 거냐 시술을 할 거냐 결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수술 효과는 수술이 당연히 효과는 없습니다. 효과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방광 탈출이나 직장 탈출이나 직장류, 방광류, 요실금, 자궁 탈출, 자궁 하수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효과가 있는 거는 수술입니다. 수술. 시술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개선되는 게 뭐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는 수술이 최선이고요. 또한 이런 성기 부분을 수술했을 때 구조적인 변화로 불편한 증상들이 좋아져야 되고 또 하나 효과는 뭐냐면 성기능이 올라가야 됩니다. 성기능이. 성감이 올라갈 수 있느냐를 따지면 저희 변에 3차 질성이 하게 되면 질축이 바뀌고 결국 질축이 바뀌어서 성관계 때 여성이 자극받아야 되는 요도부선, 전립선, 그다음 여성 전립선, 그다음에 음핵 뭐 여러 가지 이 질축이 좋아진 효과 때문에 오르가즘을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성기능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따지면 수술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다음에 부작용은 일부 질성형 중에 뭐 입구를 많이 잘라내고 입구만 깨매거나 입구에 있는 에액 분비샘을 다치게 해서 에액 분비상을 일으키거나 하는 이런 나쁜 방법이 아닌 자기 고유의 골반 안에 있는 근육들, 방광 근육이나 직장 근육들을 잘 강화하고 질점막을 또 돌기도 형성하고 하면은 이게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바뀌고 성기능이 좋아져서 효과가 올라가는 수술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오히려 적은 거고요. 물론 또 수술을 잘 하시는 선생님한테 수술 받으셔야 부작용도 좋고요. 효과도 좋겠지만 시술은 어떠냐면 시술은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효과가 질이 좁아지거나 질 구조가 바뀌거나 뭐 자궁 하수나 방광류나 직장류가 생긴 것 자체가
필러를 맞거나 고무줄을 넣는다고 해서 질보를 넣는다고 해서 그게 개선되는 건 아니니까요. 효과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런 효과가 떨어지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질축이 바뀌거나 여성분이 자극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더 성관계 직접 성관계 시에 면밀히 잘 자극받는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구조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성기능 자체도 뭐 그다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일단 많이 적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이물질들에 의한 부작용이 많습니다. 이 이물질들은 필러든 뭐 다른 실리콘 소재 뭐 고무줄이나 볼 같은 경우에는 그건 이물질이 인체에 들어감으로 해서 신체 정상이라고 힘을 못 쓰거나 느낌이 이상하거나 계속 그 불쾌감이 들거나 하는 불편도 있을 수 있고요. 질이 약간 기능성이 떨어지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가끔 있고요. 또한 관계 시에 이물감이 있어가지고 그 이물감이 자체가 불편하고요. 남자분도 그 이물질에 대한 자극을 처음에는 뭐 이상하다고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듭되면서 그 자극감이 불편합니다. 이물이 자극 주는 거가 달갑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기능에 대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한 뭐냐면은 그 이물질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생기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고무줄이 빠지거나 그래서 계속 그 염증을 유발한다든지 질필러가 질 쪽으로 터지면 단호가 다 배출되면서 질이 더 미끄덩거리거나 아니면 직장 쪽으로 터지면 직장 질루가 발생한다든지 다른 심각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물질들을 삽입한 경우에 저한테는 이제 재수술하러 많이 오시는데 제가 제거하면서도 상당히 위험한 걸 많이 느끼고요. 이런 이물질을 제거한다는 게 사실은 질필러든 질고무줄이든 직장하고 질 점막 사이가 굉장히 얇습니다. 뭐 얇은 분은 4mm, 5mm 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거기에 뭐 고무줄을 집어넣는 경우에 질이 있으면 고무줄을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직장 점막하고 이 질 점막 사이가 굉장히 얇습니다. 이게 뭐 근육층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선생님도 있는데 여기 근육층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점막에 넣는데 저희들이 내진을 해볼 때 질하고 직장에 같이 넣어서 손가락으로 내진 해보면은 요 만져질 때 점막 자체가 한 4, 5mm 정도밖에 안 되는 얇은 경우도 있는데 고기를 통과해 가지고 필러나 아니면 이 실리콘 고무줄이 들어있는 경우에 거의 다 삐져나오는 느낌으로 뭐 직장 쪽으로 삐져나가든 질 쪽으로 삐져나가든 굉장히 위험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할 때는 이런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다 제거하는 경우가 많고요. 제거해서 아예 그냥 그 직장 쪽이나 방광 쪽에 근육들을 강화해서 탄탄하게 해드리는데 수술을 해드리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효과나 부작용 측면에서는 시술을 받는 이런 방법들이 환자분들에게는 그다지 제가 봐서는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이런 결국은 효과나 부작용이나 아니면 순작용에 대한 차이가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요 수술과 시술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요. 진찰 가셔서도 시술하는 선생님들에게 설명 들어보시면 물론 시술이 다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개개인 차에 따라서 효과도 있을 수 있어서 정말 진찰을 꼼꼼히 받아보시고 그런 이런 시술을 통해서 효과는 좋을지 또 자기한테 부작용은 뭐가 생길지를 정확하게 면밀히 따져서 여쭤보시고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용기가 생기시면 결국은 자기한테 효과가 더 좋은 그 다음에 자기 그 골반 건강이 향상될 수 있는 정확한 수술 받으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병원은 뭐 이거 다 된다. 수술도 해줄 수 있고 시술도 해줄 수 있고 환자 따라서 다 맞춰줄 수 있다. 이게 맞춰주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환자 입장도 고려해야 되지만 결국은 효과 좋은 방법들을 선생님이 그 환자한테 맞는 수술 방법으로 권해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질성형 전문 병원들을 환자분 입장에서 맞는 병원들 찾는 방법들을 구분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근거는 방금 말씀드린 도표상의 의사 선생님, 수술이나 시술하신 의사 선생님 입장이나 또 수술이나 시술 받게 된 환자분 입장,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수술 효과나 부작용들을 나눠서 따져보면은
환자분들이 병원 선택하시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질성형이나 뭐 소음순 성형이나 여성 성형들에 대해서 포털에 대한 이제 광고로 환자분들의 접근을 하게 되고, 병원은 광고를 많이 노출하는 것이 좋겠지만 환자분들도 그 노출된 광고를 가지고 병원을 선택하시게 되는데, 잘못 생각하시면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병원들을 더 선호하시고 선택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 꼼꼼히 따져보시면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고 또 그게 검증되거나 수술을 잘하는 병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 해당 병원들의 홈페이지나 아니면 또 직접 문의하시거나 해서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고요. 또한 일부 병원들 보면 요즘은 뭐 소음순 성형, 또 질성형, 이쁜이 수술 이런 걸 검색해 보시면 광고를 아예 도배를 해서 다른 병원들이 정보를 올리지 못하도록 거의 방해 수준으로 자기들의 병원 광고만 도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다른 병원도 도배를 하지 왜 그러느냐?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만 올리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광고가 올라와 있거나 하는 병원도 좀 주의를 하시고요. 또 동영상 자료만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더라도 환자분 입장에서는 쉽게 구분하실 수가 있는데, 동영상 자료들도 정확한 정보나 자료를 올리는 병원도 있고요. 뭐 20초나 한 30초 짤이라고 그러죠. 짤만 올려서 아무 내용도 없는데 그냥 한 페이지, 전체 페이지를 갖다가 다 도배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선택하실 때 더 지혜롭고 자기한테 맞는 좋은 수술이나 시술을 해주실 수 있는 선생님 병원을 찾아가셔서 좋은 여성 성형을 받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병원 선택하는 요령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